네, 안녕하십니까. 전세가 신고가 경신, 매매가도 들썩인다. 지금 뉴스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봤을 때도 전세가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서울의 아파트 전세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강동구의 전세 매물,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가 종료됐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전세가 어느 정도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커버가 됐는데 그게 모두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세가는 상당히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요. 내년,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는 반전세가 많습니다. 보증부 월세가 많아가지고 전세, 순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전세가 없어지고 있는 특징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보증금 24억, 직전 거래 대비 1억 이상 올랐고요. 올림픽 포레온 84제곱미터 12억, 최고가였습니다. 마포 대림일차 130제곱미터 12억 8천, 3천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전세는요, 매매가 깊은 연동성을 가집니다. 특히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 매매가 상승 압력이 분명히 나타났던 과거가 있는데요. 전세가 신고가는요, 결국 매매가 하방 방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로 팔려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내 투자금을 다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매매가 급락 가능성을 잡아주는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요. 전세 대기 수요, 매매 대체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올라가 버리면 예전에 전세로 살다가 매매로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던 분이 마음이 조급해지죠. 차라리 매수하자. 이런 매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전세가 상승, 투자 수익률 상승이 됩니다. 임대 수익률 매력 증가가 되고요. 다주택자들의 매수 재진입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5년에 37,681가구가 입주 물량이 있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이죠. 3만 가구가 넘기 때문에 내년에 9,640가구, 27년에 9,573가구로 급격히 준다는 특징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서울시에서도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을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멸실이 되는데 이렇게 전세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 멸시까지 해버리면 전세가가 급격히 뛰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난항을 겪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도 해보는데요. 26년, 27년 결과적으로 신축 분양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당연히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는 더욱더 가파를 수밖에 없는 특징을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를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결국 전세가 상승은요, 상당한 매수의 신호탄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지금 가격에서 전세가가 이 정도 갔을 때 과연 현재 매수 시점이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5%에서 10%가 더 상승한다면 분명히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요. 전세가 오른 다음에 매매가 상승이 동반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 특징이 뭐냐면 오피스텔을 최근에 분양을 거의 안 했어요. 예전에 분양했던 게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분양을 꽤 많이 해가지고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대체 수요하는 거를 오피스텔에서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1인 가구들이. 근데 지금 오피스텔도 상당히 빠르게 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갭 투자 참 위험하게 했던 분들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오피스텔 갭 투자도 상당한 매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한 5년간 오피스텔 분양이 서울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오피스텔, 좀 깨끗한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특징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매가 상승을 동반 요번에는 한 10년까지는, 지금 10년 전까지는 아파트만 상승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소외됐는데 지금부터 상승은 오피스텔하고 같이 상승하고 오히려 오피스텔의 가격이 아파트를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오피스텔도 결과적으로 예전에 오를 때 상당히 빠르게 오른 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 그리고 오피스텔 갖고 있을 때 뭐 양도세나 뭐 보유세에 대한 이게 단점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포기해버리고 아파트만 매입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것도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신고가는, 특히 고가 아파트의 신고가가 높게 보이는 현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혜택이 분명히 많았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피스텔 공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안 나오는 건 결과적으로 서울은 재건축 아파트가 철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신축 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서울입니다. 더 이상 택지개발지구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미래에 3년 안에 제가 볼 때는 큰 상승으로 한번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세가, 예전에 제가 봤을 때 전세가가 매매가를 위협하려면 과연 몇 프로 정도 돼야 될 것인가? 서울의 중심지는요, 60%, 65% 정도만 올라가 버리면, 매매가 대비입니다. 올라가 버리면 매매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중심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역,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은 70에서 80%까지 올라버리는 순간이 되면 이거는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다. 이거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가 크게 상승해버리면서 전세가가 동반 같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세가가 상승하다가 매매가가 나중에는 상승하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질러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서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전세를 그냥 내비둔다면 결과적으로 25년 하반기, 올 가을에는 전세난은 분명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부동산에 알아보셔도 예전 전세가보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5천에서 1억 정도 올라가 있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전세가 지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타임인데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은 이제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올리브파크 프레온 이후로는 입주 물량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은 이제 포지션이 됐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바로 저는 선택하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좀 더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시고 전세가 얼마나 뛸지를 한번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지는 60에서 65%, 그리고 외곽에는, 서울 외곽은 70에서 80% 정도까지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면 그거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왔다. 이럴 때는 전세 끼고 사두시는 것도 투자에는 괜찮은 방법이긴 하죠. 오피스텔 빌라 전망을 해보면요, 결과적으로 세금 부분, 특히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세 완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는 어드밴티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아파트의 수요, 전세 수요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양분시켜야 되는데, 지금 공급량이 오피스텔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올랐던 오피스텔 가격이 분명히 이번에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따라가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서울 최중심지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잡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투일 확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저도 뭐 예측할 수 없고 모든 전문가가 이거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같을 때는 어찌 보면 내 집 마련을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금액에 맞춰서 전세를 끼고 사시든 월세를 끼고 사시든 조금 추이를 보시면서 매입을 해보시고, 특히 매매가 전세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외곽은 70에서 80%, 그다음 경기도 쪽 75에서 85%까지 붙어버린다면 이때는 분명히 적극적인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요. 그만큼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서울의 지금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2021년, 20년도의 상승이 최고점이었잖아요. 사실 지금 뭐 신고가 보이는 아파트 분명히 있지만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그때 가격을, 신고가를 못 보이는 아파트, 노원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한참 떨어졌죠. 이런 데가 결과적으로 8년, 9년 정도 차. 그러니까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26년, 27년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본격적인 또 상승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매입을 한번 해보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럴 때 서울의 중심에 똘똘한 한 채 중에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 규모가 있는 것도 매입해 두시면 분명히 나중에 보시면 큰 효과를 보이더군요. 지금 현재 전세가는 시작입니다. 지금 이 정도 올랐다고 크게 제가 볼 땐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7월, 8월의 추세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뛸지, 얼마나 상승할지 제가 한번 또 예측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전세가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전세가를 한번 추이를 계속 조사해 보시는 것도 분명히 좋고요. 내 집 마련하실 분 입장이면 분명히 남들이 집 샀다고 얘기하시는 건 이미 상투에 왔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분명히 먼저 움직이는 게 유리하고요. 전세가 상승이 신고가를 보이는 아파트가 계속 뉴스에 터진다면 이거는 주의 깊게 보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더 최근에 서울 아파트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시로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